웰컴 빌리맨즈! 좀 전에 우리 쭈니님께서 40대에도 뭔가 배워야 되는 게 있냐. 40대 후반이잖아요, 제가. 네. 근데도 배울 게 있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40대 후반이 너무 소중하고 중심적인 구간이에요. 오. 40대가 가장 위기의 나이거든요. 네. 40대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100세까지 가요. 오, 그게요. 40대가 가장 힘든 나이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나이이기도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잘 배워야 될 나이예요. 근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그것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40대의 위기, 네.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 이게 보통 20, 30대는 네. 추구하는 방향성 있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네. 30대만 해도 이제 뭔가 몸에 체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추구하는 방향 있잖아요. 네. 근데 40대 이제 중반 넘어가게 되면 이게 사람 욕심이 많이 없어져요. 생각보다 네. 약간 좀 그 추구욕보다는 네. 안정욕구가 더 생겨요. 안정욕. 네. 그리고 생각보다 해외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삶 속에서 안정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커져요. 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네. 근력도 빠지고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뭔가 하나 하는 거가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네. 20대 때 쉽게 했던 거를 네. 40대 후반이 되면 쉽게 못해요. 오. 이게 굉장히 여러 면에서 네. 40대가 좀 힘든 나이긴 해요. 그래서 40대들이 또 가장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되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네.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무게감도 굉장히 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일을 하지만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자든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미 자기 삶 속에서 무기력이 젖어 있어요. 아. 이게 무기력이 제일 무서워요. 아. 40대 최고의 적은 최대의 적은 무기력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제 얘기도 되고요. 네. 제 친구도 다 똑같아요. 아. 두려워요. 오.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리스크가 다 잘 보이거든요. 아. 못 모르고 20, 30대는 한번 도전해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산통박통 깨져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40대는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봤고, 그리고 주변에서 실패한 친구들도 많이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결정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력감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어요. 아. 안정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잘 다음 스텝으로 연결시킬까? 네.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지금의 삶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유지할까가 목표거든요. 이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메소드가 있어요. 오, 최고의 메소드. 진짜 핵심적인 거. 당장 적용하면 당신은 무기력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 해방! 무기력감!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배워야 돼요. 네. 이걸 배워야 돼요. 네. 40대가 배워야 될 거,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왜죠? 왜냐면 전 세대 다 배워야 되니까. 네. 시간 관리 능력이 네. 솔직히 말해서 40대가 가장 탁월해요. 왜냐면 루틴이라는 그 타임 테이블을 많이 세워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에 대한 재해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40대예요. 네. 은근히 자기가 몸에 익숙하고 자기가 행동 패턴에 익숙한 타임 테이블에 이미 젖어 있는데 네. 그게 무기력감이 돼요. 오. 40대 분들은 그래서 자신의 타임 테이블을 해체해야 돼요. 오? 새롭게 다시 세워. 새롭게 리셋해야 돼요. 타임 테이블을. 그럼 기존에 편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다르게요. 40대가 직장 생활에서는 타임테이블을 잘 지키고 이미 픽스가 돼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리스크 관리도 돼. 네. 근데 어디서 무너져 있냐면 네. 퇴근 이후는 40대가 다 무너져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40대 분들, 30대 후반 분들도 포함될 거예요. 네. 자녀 키우느라고 시간이 다 뒤죽박죽 돼 있죠. 아. 이미 애가 어리고 밤새 울고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개인의 삶이 없어요. 아, 없죠. 30대 중후반, 40대 초반까지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가 기저귀를 떼고 네. 스스로 유치원에 갈 정도 나이 될 때까지는 네.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아이가 한 명이면은 한 7년 정도 되고 네. 아이가 2명이면 10년에서 1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결혼했으면 40대 중반 되잖아요. 네.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의 그런 역량을 망각하는 나이예요. 네.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까먹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TV만 보게 된다든지. 그렇죠. 스마트폰만 붙고 있다든지. 아, 왜냐면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 네. 직장 생활도 힘들고, 뭐 자영업하느라 힘들고, 사업하느라 힘들고, 집에 와서는 애들 치다까리 하느라 힘들고, 끊임없이 막 이자에 대출 계산에 막, 뭐 여러 가지 그 자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투자해야 되나, 저기 투자해야 되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니까 너무 삶이 무거우니까 네. 다들 술 중독. 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 네. 대부분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아. 그냥 읽고 뭘 보냐면 주로 동감하실 거예요. 캠핑카를 많이 찾아봐요. 아, 캠핑카. 맞죠? 네. 캠핑카? 어. 그 다음에 캠핑 사이트 알아보고. 오.
그 다음에 전원주택 많이 알아보시죠? 아, 전원주택 많이 찾아보고. 저희 부모님도 좀 보십니다. 그렇죠. 그 우울증. 이게 미세한 우울증이니까 그게. 그거를 몰라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망각한 나이. 그래서 사춘기, 40중기가 된 거예요. 40중기. 그게 40중기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시간을 리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세팅. 네. 뭘 하면 좋은지 네. 궁금한데. 당장 다이어리를 피시거나 엑셀을 피세요. 네. 그 다음에 타임테이블을 엽니다. 네.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을 규정하세요. 네. 퇴근 이후에 저녁에 잘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중에 나만의 시간을 세팅하는데 최소 5시간이에요. 5시간. 그 5시간은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됩니다. 네.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책을 읽든지 아니면 자서전을 쓰든지 아니면은 블로그에 글을 남기든지 족적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50대가 안 열려요. 진짜로. 왜냐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 나를 이끌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파도에 끌려가듯이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는. 그럼요. 이게 정리를 잘 그렇죠. 해나가는 게. 진짜 40대가 정리가 어려워요. 왜냐면 잘 들으세요. 아실 거예요. 네. 자녀들 인생까지 정리해주고 싶죠. 아내 인생까지도 책임져야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일단 본인 인생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정리가 돼야지만 네. 아내의 시간도 자녀들의 시간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50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50대가 안 열리면 60대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일을 안 걸고 타임테이블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5시간 동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가 진짜 어려운 구간이 40대거든요. 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저민 플랭클린 다이어리 알죠? 플랭클린 그런 다이어리.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은 시간은 돈이다 이런 유일한 메시지를 처음에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랬냐면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은근히 우리가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 하다가 끝나고요. 평가가 없어. 모든 일은 평가하지 않으면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는 일주일에 5시간이라는 시간을 빼가지고 네.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위클리로라도 점검을 해주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그냥 뭔가 중독적인 것으로 빠져가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일정을 다시 리세팅해라.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해요. 네. 40대 여러분들이 자기 성찰 안 하잖아요? 자녀들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자기 성찰을 철저하게 해서 내가 성찰이 된 이후에 자녀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 5분 단위 계획을 세워요. 5분 단위 계획. 굉장히 빡빡하게 다시. 굉장히 빡빡해서 5분 단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전 구간은 그렇게 설계하진 않아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시간에는 5분 단위예요. 네. 근데 일과 시간은 또 다르게 타임테이블이 굵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업무 시간하고 개인의 시간을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이게 나의 삶 속에 연결된 타임테이블을 둬서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타임테이블이 다 녹여져 있어야 돼요. 일체형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일 따로 개인 삶 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40대 때 우울증 걸리거든요. 왜냐면 일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되고 한 20년 된다고 생각해봐요. 네. 엄청 힘든 거거든요. 나는 뭐 하고 있지? 네. 난 뭐지? 거기서의 자기 발견이 없으면 일 속에서의 자기 발견이 없으면 바로 20년 지나면 무기력증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질감이 들을수록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내 자신이란 정체성을 통합할 때 네. 타임테이블, 업무 시간의 타임테이블로 끝나면 안 되고 네.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고 뭘 하는 시간이고 그래도 몇 시에 잔다는 게 다 통합됐을 때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도 네. 통합됐을 때 네. 삶의 패키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네. 그거를 사용하는 기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나 록펠러나 마리 퀴리나 이런 많은 사람들 다 이 40대 중요한 과정 다 이런 식으로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을 리세팅하고 연구 개발자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한 거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라. 네. 이게 좀 과격한 말이긴 하죠. 네. 나머지는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말의 포인트는 우선순위 설정을 명확하게 해라. 네. 그러면은 자기 성찰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네. 혼란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40대 분들에게 응원을 드립니다. 자기 성찰을 지금이야말로 철저히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질서 있는 삶으로서 40대를 돌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위기, 무기력감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 타임테이블의 리세팅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진짜 타임테이블 짜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진짜 30대, 40대 됐을 때도 일상과 그 일상 이후 일했을 때, 쉴 때 이것도 잘 나눠서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이걸 지금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습니다. 행운하십니다. 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지금부터 습관에 나간다면 나중에 그때는 어려움 없이 잘 될 것 진짜요. 너무 귀중한 기회인데 저한테. 네. 응원해요. 진짜 20년후가 너무 기대돼요. 제 나이 됐었을 때는 엄청난 기대되시고. 아, 네. 저희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제 억만장자가 퍼센테이지 좀 나눠주시죠. 예, 쭈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겸손하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저희 부모님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지금의 저도 좀 돌아보게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울 만큼 배운 것 같고 뭐 어른이 된 것 같고 하니까 뭐 그냥 하면 되지라는 느낌을 들 때가 많은 것 같고 또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뵈면서 엄마도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빠도 이렇게 하면 어때? 했을 때 내 나이에 뭘 그런 것까지 해. 너 나이 때는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자식 있게 입장이긴 했지만 또 3자 입장이었잖아요. 좀 아깝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데 또 저도 지금의 저를 바라봤을 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타임테이블을 좀 잘 정리해보고 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좀 해봐야겠다. 해보자가 제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되게 핵심이 있어요. 네. 그 말에.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6시부터 잠들 때까지 다 우리가 짠다. 네. 일주일 짠다 그러면 이런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레임에 갇히는 것 같고 오. 뭔가 규정해버려서 내가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닌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집이 안전하려면 기둥과 벽체가 있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돼요. 네. 시간이 안전하려면 바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 외에 시간에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촘촘하지 않으면 집은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 집은 망가지죠. 네. 시간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 오히려 그게 제일 안전한 방식이에요. 오. 그걸 세팅해놓고 쉬는 거랑 네. 세팅 안 해놓고 쉬는 거랑은 네. 안정감과 공포감의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오. 완벽한 타임테이블 세팅은 실행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는 시간 어깨 빡빡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을 잘 그렇죠. 세팅해야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나의 삶의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오. 그렇게 했을 때 잠도 더 잘 오겠죠. 예. 좋습니다. 예, 이상 한번 마칠까요, 그러면? 네. 예.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굿바이, 굿바이, 빌리벤!